우리 김프로님의 예. 미스터 마켓 한번 가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오랜만에 미국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린 민주식의 불행한 최후 배드 베스 앤 비욘드 BBBY라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샀던 주식이 저게. 비욘드요? 예. 한때 뭐 그 서학개미 순매수 4위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저 목욕용품 뭐 실제로 침구 뭐 이런 거 미국의 파는데요. 미국 사신 분들 이거 많이 보시지만 미국의 대형 몰 같은 데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 배드 배드 베스 앤 비욘드라고 큰 간판 있고 그 목욕용품도 팔고 뭐 침구류도 팔고 그래서 그런 그 비교적 그 미국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브랜드였죠. 저게. 네. 근데 이제 결국 파산보호 신청 챕터 11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뉴저지주 파산보호법원의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냈는데 저게 이제 미국 그 파산법에 의하면 저게 우리나라로 지금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그러니까 바로 청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다시 살아나 볼 테니까 법원에서 네. 채권 채무 관계 좀 정리 좀 해서 우리 보호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파산 보호 신청이라는 거죠. 챕터 7 같은 거는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니까 챕터 7이 아니고 챕터 11을 신청했다. 그래서 저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제 법원에서 관리를 하는 법정 관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법적인 용어라서 제가 더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회사 측은 홈페이지에 고객들에게 감사드린다. 영업을 중단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일단 영업 중단인 거죠. 그래서 아마 회사 운용을 위한 2억 4천만 달러 상당의 기업 회성용 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됐던 온오프상의 할인 판매도 중단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채가 52억 달러고 자산은 44억 달러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달 26일 전까지 3억 7,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야 됐는데 결국은 실패하면서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채권자가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요. 네. 뉴욕 멜론 은행이 굉장히 큰 은행이죠. 여기도 11억 7천만 달러 가장 많은 채권자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사실 1971년도에 문을 열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매장도 굉장히 큰 매장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대대적인 쿠폰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사용하면서 전국에 미국 전역에 1,550여 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대표적인 생활용품 소매 체인이었는데 뭐 때문에 망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아마존을 필두로 한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건 뭐 최고 경영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공동 창립자죠. 워런 아이젠버그가 인터넷 시대에 때를 놓쳤다. 이렇게 토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른바 미국의 밈 주식의 대표격이거든요, 이게. 배드베스 앤 비욘드가. 뭐 예를 들면 게임스탑이라든지 뭐 게임스탑이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이라면 이게 뒤를 이은 주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극장 뭐 하나 있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주식을 사고 팔 때에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를 투자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일종의 동업 관계를 맺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갖는다. 뭐 이게 참 뭐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는데 네. 주식시장에 거래가 되는 주식들 중에 그런 류의 아주 이성적인 투자자들로만 구성됐다면 아마 거래가 매우 한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 류의 투자자들, 예를 들면 이성적인 투자가 아니라 야성적인 충동에 의한 주식 매매를 하는. 그래서 그거를 케인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The Great Fool's Theory라고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야 이게 적정 가격인지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질 않고 계속 올라가는 국면에서 야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을 거야. 나도 사실 조금 어리석을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생길 거라는 확신이 생길 때
그 주식을 가격 불문 사게 되고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때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큰 폭의 주식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밈주식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이 주식들의 재무 구조를 보면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고 비즈니스가 계속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을 한 적이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BBBY의 차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저걸 이렇게 쭉 저걸 이렇게 늘려버렸구나. 그 극적인 효과가 좀 감소했는데. 그 제가 좀 띄워놨습니다. 네, 그래. 한번 보실까요? 권 팀장님의 그래프 보겠습니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29센트잖아요. 저게 제일 높았을 때가 1년 지금 몇 달 전에도 저게 얼마입니까? 저게 3불. 그러니까 10배. 10배. 저거 1년으로 하면 100배 정도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렇게 거래가 급증하잖아요. 저런 국면들마다 어떤 매수세가 나오냐면 내가 비싸게 사지만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산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저게 뭐 미국에만 있냐? 우리 한국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뭐 주식 얘기를 뭐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몇 년 전이에요. 꽤 오래 전에 신라젠 같은 주식들 그랬거든요. 이게 임상에서 통과되냐 안 되냐 거의 뭐 그런 부분에도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계속 쫓아갔다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코로나 연간에 신풍제약도 그랬잖아요. 치료제 개발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를 보세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죠? 이게 메타버스가 얼마나 경제성이 있고 상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로 메타버스를 한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일종의 수급에 의한 주가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이른바 케인즈가 얘기하는 야성적 충동, 물론 이제 투자에 있어서 야성적 충동이 배제된다면 시장은 안 생길 거라는 생각도 있죠. 왜 그 야성적 충동에 의한 피해를 우리가 다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나름이라는 거죠. 지금은 안 그러냐 이거죠. 전기차 분야에도 굉장히 펀더멘탈이 좋고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뭐 과대하게 오르면 거품이 좀 빠질 수도 있겠으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 연관성도 없는데 우리도 배터리를 한다라고 배터리 분야의 소재를 한다라는 사업 목적 추가를 했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아마 대체로 큰 후유증을 겪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포스코 그룹 뭐 6천년이 7억년이 그러는데 전기차 쪽에 뭡니까? 새로운 소재 산업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받아야 되죠. 네. 그런데 그런 류의 주식들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전기차 배터리나 뭐 소재, 리튬 이런 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그저 포스코 계열사라고 계속 오른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 시장을 횡행하게 되면 우리 주식들도 이 밈 주식화 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재무 구조가 제가 지금 예를 든 회사들이 배된 뭐 BBBY처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아주 기본은 재무제표를 보시고 그 재무제표로 보고되는 그런 기업 활동이 건전하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도 장래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만 투자가 돼야 될 텐데 그저 거래가 폭증하고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사서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이 투자로 이끌게 했다라고 하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배드앤베스 비욘드죠. 배드베스 앤 비욘드. 네. 배드앤베스가 아니고요.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데는 이제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거래 정지되고 거래 정지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저 이거 하나만 좀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 댓글 반응 보면서 좀 보여드리는데요. 그냥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왜 어디는 소개하고 어디는 소개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이 24일 날 삼바, 티웨이항공, 현대일렉트릭, HD인프라코 오늘이 오늘. 오늘이고요. 네. 내일 OCI, 현대차, 산업개발, 삼성카드 있고요. 네. 26일 LG디스플레이, 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모비스, 삼성전기 있고 금요일 날 좀 많습니다. 금요일 날 쭉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포스코 계열의 퓨처엠은 여기가 왜냐면 케미칼이니까 여긴 2차전지 소재 회사 맞고요. 네. 이게 포스코 관련된 회사들도 있고 글로비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삼성중공업 이런 데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금요일 날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들 발표한 자료들 그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네. 좀 참고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공매도랑 관련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아 여러분 그거 우리가 공매를 어떻게 해? 아니 저 MBC나 KBS에서 뭐 저 삼성 그 삼성그룹이나 뭐 현대차 광고하면 그 후원 세력이에요? 네. 답답하네 진짜. 자, 여기서 오늘 뉴스삼 그리고 미스터마켓은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